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트코인 ETF도 승인이 되고 있는데 왜 안 오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살펴보시죠. 최근에요, 국장의 인기가 식을 줄 모릅니다. 불장 놓칠라 B2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스피 신용 융자 잔액이 지금 최고치를 연신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광풍이 이어지면서 과열 우려가 나오고 있죠. JP모건도 여기 이제 기름을 불난 집에 지금 붓고 있는 거죠. 한국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됐다. 4천이 아니고 5천, 6천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지금 우리나라 국장이 이렇게 뜨거웠던 기억이 최근에 전 나진 않거든요. 국장 B2 금액이 올 초만 해도 한 9조 원이었는데 지금 15조 원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게요, 만기, 그러니까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겠죠. 만기가 최대 180일, 대략 6개월 후까지 갚으면 된다. 이런 거겠죠. 금방 내가 벌어서, 지금 뜨거우니까 벌어서 6개월 내에 내가 갚으면 되잖아.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인 투자도 지금 거래소에서 자꾸 코인을 빌려준다고 하고 있죠. 저는 여기서 큰 문제가 실은 뭐냐면요. 개인들이 빚으로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큰 돈을 버는 게 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이거 잘 하시는 분 있어요. 이게 대부분 아마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거 이제 잘 안 됐다가 제가 왜냐하면 주변에 이제 잘 안 되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노파심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고 초심자의 행운입니까? 잘 모르는데 그냥 빚으로 샀는데 30%, 40%, 50%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6개월 내에 갚으면 되지 않습니까? 오르면 갚은다라고 했는데 그냥 가격이 묻고 더블로 가버리면 사람이 그때 금액을 여기서 더 늘려요. 그러니까 빚이 아니고 이제 끌어다 이제 할 게 없으면 이제 손대면 안 될 예를 들면 전세금을 빼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이렇게 빼돌리는 경우도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금액을 이렇게 늘립니다. 그러면 그때 당신은 오르겠죠. 기분 좋겠죠. 근데 잘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잘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고 어떤 분들은 참 세상 순진한 소리 하고 있네. 그 물 들어올 때 노저란 얘기 몰라? 라고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다는 아닐 거라고 보지만 대부분 제가 볼 때 한 80%, 90% 가까이 큰 국장에서 수익을 거두시는 분들, 제가 말한 무슨 잔잔한 수익이 아니고 큰 수익을 거둬서 이걸 꾸준히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은 오래 들어왔겠냐? 아니면 지난 이제 수년간 쉽게 말하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미장은 세금을 내지만 국장은 원금을 낸다. 이 얘기들을 오랫동안 들으면서 이겨낸 소신파들이 수익이 크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게 국장, 미장 할 것 없이 제가 벌었을 때도 연말은 물론이고 내년까지도 이 흐름이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동생 얘기 드렸죠. 폴 트루더 존스 이게 이제 feels like 99년도다. 제가요. 폴 트루더 존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 사람은 연예인의 연예인이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폴 트루더 존스는 레전드 투자자들 중에서도 투자자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 자산은 11조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어찌됐건 이분이 지금 마치 과거 99년 10월에 있는 것 같다. 제가 나스닥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거 언제적 지금 이게 비유가 정확히 와닿지가 않아서 나스닥 지난 90년대부터 차트를 가져왔는데 현재 시장 위치가 지금 이 검정색 화살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95년도, 6년, 7년, 8년, 9년 거의 5년 가까이 나스닥 지수가 꾸준히 올랐거든요. 지금 95년 초 기준 지수가 756이었는데요. 99년 10월 달을 보니까 거의 2800 후반, 거의 2900에 다다랐습니다. 3배가 훌쩍 넘어가듯이 지금 4년, 5년 연속으로 달려왔거든요. 버블 논란이 없었을까요? 이때 이런 말 나왔겠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마지막
영어로 이게 blow off top이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쭉쭉 뻗어 더 나가 버립니다. 거의 여기서 거의 2배를 더 가는 거예요. 99년 10월 달 뭐 2,900에서 2020년 3월 한 5개월 만에 거의 한 2배를 찍습니다. 5,132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폴 트루도 존슨은 실질 금리가 0으로 갈 것이다. 실질 금리 아시죠? 명목 금리에서 인플레이션 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 명목 금리를 3%라고 하면요. 인플레이션이 3%면 실질 금리가 0이 되겠죠. 아무래도 B2에 대한 부담감이 더 적어지는 거예요. 뭐 주식, 코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 동생이 이거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99년도는 또 금리 인상기였어요. 지금은 금리 인하기죠. 그때는 인터넷, IT 버블이었는데 지금은 AI 버블로 지금 이제 조금 차이점은 있지만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더 이제 터질 것 같은데 이게 뭐 이제 느낌이 이제 완전 크레이지한 블로우 오프 탑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폴 트루도 존스가 했다라는 게 글쎄요. 뭐 일단은 우리가 뭐 무조건 그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역사라고 하는 게 엇비슷하게 반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정확히 10월이라고 치면 뭐 이거랑 똑같으면 이제 내년 3월 달 혹은 뭐 내년 6월 달 이거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라는 사람을 제가 주의하라고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 역시 지금 파악하는 것은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의 은행들이 돈이 바싹바싹 지금 말랐어요. 지금 규제 완화부터 뭐 금리 인하가요. 이거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정말 어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버티다가 이제 조금씩 내리지만 꾸준히 내릴 것으로 사실은 그 거의 확정이 됐다라고 보여져요. 한국, 중국, 일본, 유럽 지금 다 돈맥 경화예요. 돈이 안 돕니다. 지금 이제 금리 낮추고 돈도 풀려고 하는데 미국이 자꾸 이제 버텼기 때문에 이걸 지금 홀딩하고 있는 거지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내년으로 갈수록 유동성이 결국 더 풀리는 거예요. 유동성 풀린다고 바로 왜 안 가냐라고 여쭤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돈 풀린다고 해서 실은 바로 금리 인하한다고 바로 오르진 않아요. 이게 오히려 조정받고 떨어졌던 과거의 통계들이 실은 있어요.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실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됐건 뭐 지금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뭘 해야 되나요? 여쭤보신다면 최대한 아무것도 안 할수록 매우 좋다라는 얘기를 또 드립니다. 금이 핫하다던데 지금 금 저는 팔았는데 어떤 분들 계속 살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뭐 개인의 뭐 이제 믿음의 차이, 뭐 지식의 차이도 있을 거라 봅니다. 선호도라고 봐요. 미국 주식 지금 또 한국 주식이 핫하다며요. 그러면 그때 이거 다 갈아탑니까? 이게요. 그때 갈아타가지고 내 과거에 이제 통계 한 10년을 그냥 쭉 펼쳐놓고 내가 괜찮더라. 내가 승률이 한 78%, 뭐 75% 이상 넘어가고 이게 소위 말하는 손익비가 나쁘지가 않더라. 이러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매매를 적게 하면 적게 하실수록 수익률이 크다. 60대 여성분들의 주식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매매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얘기 드린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셧다운이 실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뭐 한 달이 지금 돼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 좋은 건 아니죠. 그 상원에서 계속 13번째 이 예산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이게요. 셧다운이라는 게 이제 중장기로 보면 이거 전혀 대세 지장 없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정부에서 돈을 틀어막는 거 아닙니까? 돈 써야 되는데 예산 없는데 통과 안 시켰네? 그럼 난 너희들 월급도 못 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땐 이거는 유동성 악재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가뜩이나 미국의 빅테크들, 민간 기업들이요. 그 노동자들을 뭐 수만 명 단위로 계속 자르고 있어요. 이제 직원들을 10,000명, 20,000명 자르면 주가가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그걸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비용 절감시켜. 이러면서 지금 일자리 그리고 미국인들의 뭐 이제 뭐 의료 보험 제도 뭐 오바마 케어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어쨌든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셧다운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분들이나 이제 매크로 투자자들이 이거 뭐 날짜를 찍는데 저는 뭐 이거 잘 동의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11월 8일 전후로 해서 시장이 오를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만약에 오른다면 셧다운이라는 게 그때쯤이면 끝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제 예측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뭐 우리가 확정을 하겠습니까만은 셧다운이라고 하는 게 1차적으로 좀 미중 어쨌든 뭐 1년 넘겨놨잖아요. 이제 뭐 저기 히토류 뭐 다시 수출 재개하고 그러면 이제 셧다운이 아무래도 이게 빨리 끝나줘야 어쨌든 특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에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지금 이제 새로운 여성 총리가 오셨는데 베센트가 의외로 일본의 금리 인상을 압박합니다. 일본과 재무장관 회담을 했는데 지금 너희들 물가 장난 아닌 거 아니야? 이제 금리 인상해가지고 물가 잡아야지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미국의 재무장관이 정말 일본의 인플레이션, 물가를 걱정해서 금리 인상 압박을 했을까요? 아니겠죠. 85년도에 플라자합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달러를 약하게 만들고 다른 타국의 화폐를 이제 상대적으로 가치 절상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미국의 득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네요. 미국의 제조업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에서 사람 뽑고 어찌됐건 그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그 이제 전략입니다. 미국으로 이렇게 살려야 되기 때문에 타국에는 산업을 실은 뭐 I don't care인 거죠. 뭐 한국이든 일본이든 이제 우방이고 뭐가 없는 거죠. 그러려면 이 지금 약달러를 계속 가져가야만 합니다. 근데 사실 일본에 지금 새롭게 오신 이분은요. 아베노믹스 계승자예요. 쉽게 말하면 비둘기파고 금리 인하하고 돈 찍는 파거든요. 근데 금리를 인상하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거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금이 가격이 조금 주춤해졌습니다. 그러자 뭐 저번엔 은이 오른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구리가 뜬답니다. 코인으로 치면요.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정말 빡하니 찍고 전 세계에 막 우르르 막 몰려가지고 뭐 이제 뭐 김프 예를 들면 뭐 10% 15% 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조금 조정을 이렇게 겪을 때 이더리움, XRP, 솔라나, 뭐 도지코인, 카르다노 퍽퍽 이렇게 주변의 라지캡들이 날아가는 약간 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지금 금속 그 이제 전쟁에서도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재밌죠. 은이랄지 구리는 잘 아시다시피 금 대비해서 실제 산업에서 쓰이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금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가격이 오른다, 수요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실물 경제가 이거 회복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인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기사를 읽어보시면 계속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내러티브인 거예요. 이제 필수 산업들이 많이 쓰이네, 은이 많이 쓰이고 구리가 많이 올라가네. 그리고 뭐 구리 광산에서 뭐 큰 사고가 났다며 그러면 이제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겠네. 그러면 구리 가격 오를 거가 이런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내러티브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르는 가격에 이제 불난데 기름을 붓는 꼭 이런 얘기들이 오르면 더 오른다, 떨어지면 더 떨어진다. 뭐 이제 익숙하시죠? 저는 이제 알트코인 특히 이제 많이 좀 들고 계시는데 특히 알트코인은 언제 오르냐? 저는 알트는요. 일단 비트코인이 폭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수그러졌을 때 재미없어졌을 때 그때부터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알트는 저희가 좀 시간을 좀 더 이제 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비트가 먼저 2억을 뚫고 뭐 2억 2천, 2억 3천, 2억 5천 이 정도 가주고 그 다음 어째 힘을 잃고 흐물흐물 흐를 때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내가 이제 하고 있는 투자하고 있는 우량 코인들에도 물이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뭐 2017년, 2021년 같은 정말 아무거나 아무따 사면 다 오르는 그런 코인은 이제 거기까지는 저는 그 물량 그 유동성이 들어갈 것이냐 저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트럼프 저기 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어쨌든 만났습니다. 내년 4월 달에 나 중국 갈 것이다. 시진핑도 이제 미국에 한번 온다고 했다.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은 펜타닐 확산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중국에서는 이제 미국산 대두를 구매를 할 것이다. 중국도 히토류 수출을 재개할 것이다. 저는 올 초부터 이제 뭐 미중 관세 전쟁이다, 뭐 경기 침체다, 이제 끝났다, 뭐 시즌 종료다, 뭐 올 초부터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대공황이 온다. 저는 한 번도 사실 여기에 동의한 적은 없어요. 뭐 이제 저는 미래는 모르지만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 미국과 중국은
결국에는 양보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유예할 수밖에 없다. 왜? 부딪히면 죽으니까. 미국은 히토류가 없으면 뭐 지금 전자제품, 뭐 지금 심지어 뭐 방산, 탱크, 뭐 미사일, 제트기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중국 관세 150%예요. 미국, 중국도 힘들지만 미국도 같이 죽습니다. 그런 일은 저는 여전히 없다라고 봤고요. 이걸 100% 확신을 했기 때문에 올 4월 달에도 샀고 지금도 샀고 앞으로도 기회 줄 때마다 실은 사놓고 계속 그냥 기다릴 생각입니다. 경주에서 100분 이렇게 뭐 단판을 지었다. 세계가 결과에 주목한다. 근데 제가 그냥 뭐 다 보실 필요 없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시진핑 주석을 거의 이 정도면 뭐 이제 찬양을 한 거죠. 매우 기품이 있고 존경받는 중국의 주석님이다. 오랜 기간 내 친구였고 이와 함께해서 큰 영광이었다. 시진핑 주석도 뭐라고 합니까? 중국은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고 미국과 중국은 친구가 돼야 된다. 중국의 발전은 지금 마가가 나옵니다. 미국을 다시 위기하게 이 비전과도 함께 간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고 시진핑 주석이 지금 마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투자는요. 저는 이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미국과 중국 지금 무역 전쟁. 저는 이 끝을 제가 뭐 이제 신은 아닙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게 뻔히 보여요. 어차피 이거 티키타카가 뭐 이제 1년 내내 지속될 줄까지는 몰랐지만 이 끝은 어차피 정해져 있다. 이거 알고 보는 스포츠 경기거든요. 끝을 알고 있는데 기다리기가 어려울까요? 같은 경우는 이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기분은 나쁩니다. 관건은 정말로 믿는지, 오래 기다릴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코인 투자가요. 이제 투자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실은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사업체가 됐건 직장 생활이 됐건 내 분야에서 지금 내가 최고가 맞습니까? 저는요. 누가 투자 잘할 확률이 높냐? 내 분야에서 이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일수록 성공 투자 확률이 100%가 아닙니다.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야에 내가 20년, 30년 베테랑이 됐다. 그분이 성공을 하셨고 인정을 받았고 아무래도 남들보다 시드 머니가 크겠죠. 뭘 하나를 하면 그렇게 끝을 보시는 분이면요. 저는 투자도 목숨 걸고 팔 거라고 봐요. 그 평생 모은 그 돈을 대충 투자하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겠죠. 실패해도 계속 도전하시겠죠. 지식과 확신이 이 현금과 만났을 때 성공 확률이 정말 저는 무제한으로 높아질 것이다. 반면에 내 일인데 에이 뭐 난 지금 내가 이거 평생 할 것도 아닌데 대충 하찮게 하시는 분들이 투자는 다를 것이냐는 조금 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독일에 야당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전략자산 취급을 촉구했다. 비트코인의 과도한 규제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다른 코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유럽의 미카법 규제가 너무 이거 센 거 아니에요? 좀 약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에 프랑스 얘기 드렸는데 독일에서도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하자. 어떻게 이렇게 좀 과격한 주장들이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이게 뭐 이제 엘살바도르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냐?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제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뭐 5년, 뭐 7년, 8년도 하셨잖아요. 꾸준히 쌓은 지식을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막 들어오려는 이제 주변에 코리니 분이 나 이거 30분 만에 좀 내가 알기 쉽게 설명 좀 해줘. 이거 가능합니까? 저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누군가는 공부를 정말 이렇게 빠삭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저런 과격한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계자들은 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구독자님처럼 열심히 공부를 했을까요? 우리 지인분들 이제 코인 얘기 해보면 빠삭한 이해 하시던가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정부 관계자를 설득하는 거. 이게 지금 뭐 얘기가 나왔다고 바로 추진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어렵고 저는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릴 것으로 봐요. 근데 저는 이것 또한 누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미국에서 전략 비축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왜 이거 발표를 못합니까? 독일, 프랑스 지금 뭐 얘기들은 나오죠.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먼저 선방을 날리는 이제 미국에서 하면 유럽, 일본, 우리나라, 뭐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안 따라갈까요?
비트코인 뭐 대략 한 10억쯤 가 있으면 그때는 좀 더 설득이 쉽지 않을까요? 그 전까지 기회 줄 때 꾸준히 사는 사람이 위너가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저는 이게 어려운 투자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홍콩에서도 지금 증선위, 뭐 이제 미국으로 치면 SEC 정도, 뭐 CFTC 합쳐진 거라 보여지는데 어쨌든 기업들이 암호화폐 비축 규제안 마련을 검토하겠다. 현재 홍콩에는 상장 기업이 코인을 비축 전략하는 규제하는 이런 법규 자체가 없다. 지금 이제 마련하려고 가이드라인 마련하려고 검토하고 있다. 홍콩 상장 기업 중에서 이거 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할까요? 이게 지금 로비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도 미국처럼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살 수 있게 법을 마련해달라. 우리가 그대로 하겠다.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부쩍 늘어서 여기서 검토를 안 할 수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리스크가 있죠. DAT 기업 나중에 하락장 될 때 대부분 저는 아마 사라질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뭐 스트래터지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제 좀 늦게 들어오거나 위험 관리 못하면 갈 수 있거든요. 전 세계가 미국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해야만 한다고 계속 이야기 드렸죠. 이걸 한마디로 하면 DAT라고 하는 게 이거 위험하니까 규제를 만들어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게끔 검토하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현실은 뭐예요? 미국 외에서는 DAT 기업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미국에선 상장 기업이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뭐 도지코인, 뭐 우리는 잘 모르는 무슨 뭐 하이프, 뭐 어쩌죠 이런 코인들 지금 다 사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는 지금 이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도 그럴까요? 앞으로 많이 생기겠죠. 알트코인과 같은 경우 비트는 별도입니다. 비트는 그냥 평생 쌓으신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하고요. 알트코인 어떤 걸 사요? 이제 특히 이제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DAT 이 기업들이 있죠. 전략 비축 상장 기업들이 많이 사고 있는 코인이냐? 요거 꼭 여쭤보시고요. 그 다음에 ETF가 지금 미국 SEC에 신청이 들어가 있냐? 그 다음에 뭐 블랙락이다, 뭐 JP 모건이다. 큰 금융기관에서 아니면 대기업에서 대량 채택을 하고 있냐? 스테이블 코인이 그 위에 올라가고 있냐? 마지막으로 실제 돈을 벌고 있냐? 이런 그 질문들을요. 공통 분모가 분명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1번, 2번, 3번, 4번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간 코인들. 그것도 비트 이더 50%, 많으면 한 80%까지 가져가시고 나머지 이제 뭘 살까 했을 때 저 조건에 다 맞지 않으면요. 전 투자하시면 안 된다. 지금 코인이 너무 많고 유동성이 아무리 풀려도 코인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주식도 있고 뭐 이제 뭐 DAT 기업 여러 가지 투자할 게 많기 때문에 딱 그 내러티브에 걸리는 친구들, 어텐션을 받는 시가총액이 높은 미국산 코인 위주로 저는 갈 거라고 여전히 과거부터 지금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컨센시스 IPO 주관사로 JP모건 골드만삭스를 선정했습니다. 뭐 최고의 은행과 지금 투자은행을 선정을 했네요. 저는 뭐 올해 말일지 내년 초일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 컨센시스에서 이 IPO는 또 하나의 이제 빅 IPO가 될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컨센시스 이거 굉장히 큰 화제가 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컨센시스 아시죠? 이더리움 주식회사라 보시면 돼요. 여기에 핵심 계열사들이 뭐 메타마스크, 뭐 인퓨라, 뭐 이런 이제 그 알짜배기 기업들을 갖고 있는 거죠. 조셉 루빈이 이제 공동 창업자로 있습니다. 메타마스크에서 원래 그 지갑인데요. 토큰 발행 안 해서 지갑이 뭐 굳이 뭐 토큰이 필요할까요? 그냥 보관하면 되는데 굳이 토큰을 발행하겠다. 컨센시스도 굳이 난 주식을 지금 발행하고 싶다. 제가 봤을 때는 이들은 이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들이라면 아마도 물이 차오르는 좋은 시기에 IPO에서 주식을 팔고 에어드롭하면서 저 메타마스크에서 마케팅을 세게 들어가지 않겠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노 토렛 뭐 기자인데요. 코인의 ETF가 지금 나왔는데 이 셧다운도 극복해 내버렸다. 그러니까 셧다운 되면 실은 뭐 SEC에서 승인 안 해야 되는데 지금 뚫고 나왔죠. 솔라나 나왔고 뭐 헤데라 나왔고 라이트코인 나왔고 XRP도 실은 있습니다. 비트와이즈와 캐너리 캐피털이 그 주인공인데 솔라나와 뭐 라이트코인, 헤데라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이 알트코인에 대해서 선점자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솔라나는 피델리티도 지금 그레이스케일 거 이미 솔라나 ETF 나왔고요. 피델리티도
또 한 번 증권 신고서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이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안 된다는 얘기일까요? 되겠죠. 여기에 어떤 조항이 있어요. 이 조항을 삭제했어요. 이것 때문에 실은 승인에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없애버렸기 때문에 서류 제출하고 20일 후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해서 증권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이 정도면요. 이제 코인 ETF가 거의 자동 판매기 수준까지 간 거예요. 그냥 동전 집어넣고 버튼 누르면 그냥 몇십 일 지나면 자동으로 ETF가 쏟아집니다. 이렇게 쉽게 해놨어요. 근데 SEC 위원장 폴 애킨스도 이 방식에 동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부가 셧다운 기간 동안 기업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상장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똑같은 뉴스, 똑같은 정보를 접하는데 어떤 분들은 시무룩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이클 세일러, 비트코인, 이게 다 최근 기사입니다. 끝없이 오른다. 우리는 그냥 계속 매수할 것이다. 마이클 세일러죠. 반면에 솔라나 ETF도 시작됐는데 가격은 왜 안 오르냐? 좀 상반된 이 지금 뭐 이제 기사 제목만 제가 딴 건데요. 결국 이제 투자자들의 질문은 결국은 두 가지라고 제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how to예요. 어떻게 하면 저도 코인으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시드머니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시드머니를 빠르게 모을 수 있을까요? 어떤 거 사야 돼요? 아니면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 법을 제가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What if예요. 어떻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상폐되면 어떻게 해요? 금리 인하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그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셧다운 계속 되면 어떻게 해요? 미국, 중국 경기 침체 오면 어떻게 해요? 이 구분이 되십니까? 첫 번째는 준비를 하고 긍정적인 어떤 질문이라면 이제 what if는요. 뭔가 불안하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조금 이제 저는 이건 선천적인 것도 있다라고 보긴 해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좀 금리 인하했는데 좀 왜 이래요? 미국, 중국 좀 협상했다 하던데 ETF 승인 됐는데요. 왜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뭐 이해는 됩니다. 지금 이게 답답할 수는 있겠죠. 사실은 제가 계속 큰 방향성을 얘기를 드리고 뭐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고 주요 지표들을 보여드려도 그건 뭐 옛날이고 이번에도 그런다는 보장이 있어요? 라고 항상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또 하나 제가 주요 통계치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JP 모건이 과거 S&P 500 차트를 가져와서 지금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번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S&P 500 지수가 최고점이었을 때, 그러니까 주식이 거의 최고점이었을 때 했던 다섯 번째 금리 인하다. 최근 70년대부터 지금 근 한 50년을 가져온 거예요. 과거 4번을 했을 때 모두 1년이 지났을 때 미국의 주식이 평균 20%가 상승했다. 단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최악의 수익률이 바로 작년에 있었는데 그게 평균이 아니고 작년 S&P가 15%가 올랐답니다. 이게 최악이 1년 후에 15% 올랐대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그럼 미국 주식만 그런 거지. 코인은 끝났다니까요. 라고 또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로버트 기요사키, 뭐 이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분인데요. 그러니까 항상 그분의 어떤 그 모든 것이 다 막 100점짜리 인생이 사실 있습니까? 우리가 배울 건 배우고 아닌 건 뭐 아닌 거겠죠. 어쨌든 이분이 지금 뭐라고 하냐? 왜 루저는 맨날 지는가? 본인의 코인 관련 일화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제 몇 년 전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과거에 친구에게 본인이 코인베이스 앱을 통해서 이제 미국 뭐 하와이에 거주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코인베이스 앱을 그냥 계좌를 보여줬대요. 근데 그때 당시 계좌가 수억을 손실을 봤던 것을 보여줬던 것으로 보여요. 그냥 뭐 매우 친한 친구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다시 보여줬대요. 그 친구들에게 코인베이스 옛날에 나 정말 뭐 처참했잖아. 근데 오늘은 비트코인을 제가 알기로 뭐 1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한 70개 정도 됐을까요? 지금 플러스가 이제 수십억이 된 거죠. 이거 이제 보여줬고 이제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봤을 때는 연말까지 비트코인 여기서 한 2배는 더 갈 것 같은데 라고 짜잔 하고 보여줬답니다. 근데 그 본인이 보여줬던 그 모든 친구들이 현재 수십억인 그 수익을요 보지를 못하고 과거에 수억 원 손실봤던 그 기억만 하고 그것만 기억하고 귀를 막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조금 이제 이해는 안 되지만 여기서 핵심은 기요사키가 과거 몇 년 전, 쉽게 말하면 하락장이 되겠죠. 그때 수십억 벌기 전에 수억 원 손실 봤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왜 기요사키는 이제 소위 말해서 시즌 종료다, 다단계다, 사기다 안 하고 지금까지 끈덕지게 그것도 비트코인만 붙들고 수십억 플러스가 됐겠냐라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분의 표현이에요. 부자랑 중산층 서민은 가장 큰 차이가 있다. 그것은 두려움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이걸 뭐 이제 그 EQ라고 얘기를 하네요. 뭐 Emotional Intelligence인데, 가난한 이유는 간단히 얘기하면 돈을 잃는 것에 극심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잃지 않는 것, 돈을 잃었을 때 그걸 너무너무 못 견뎌 하기 때문에 이기는 데까지 못 간다. 이기는 게 관심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실은 지금 하는 거예요. 중산층과 서민은 공포라고 불리는 감정에 살고 있다. 헤어나오지를 못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번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모두가 느끼긴 느낍니다. 두려움이 어떻게 없습니까? 근데 두려움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압도당하면 앞에서 아무리 큰 그림, 큰 숲, 뭐 지표, 뭐 저거 저쪽을 보여줘도 뭐 억만장자 뭐 레이 달리오, 폴티드 존스가 나와서 뭐 가자를 외쳐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내 안의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이러면 큰일 나니까. 그렇죠? 마지막 차트입니다. 우리나라의 유퀴즈에 뭐 저번에 저기 누굽니까? 빌 게이츠도 왔던 이번에는 테니스의 뭐 살아있는 전설 라파엘 나달이 나왔어요. 이거 재밌게 저 봤습니다. 나달 선수가 이제 소위 말하는 세계 테니스 선수 탑 3 안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선수고요. 이제 86년생인데 지금 올해 5월 달에 은퇴를 했습니다. 이분이 했던 명언 이제 퀴즈로 냈는데 1번 이기든 지든 그 이유는 나에게 있다. 이거 이분이 한 얘기가 맞습니다. 2번 지지 않으면 승리를 누릴 수 없다. 맞고요. 3번 겸손은 당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다. 뼈가 되는 실은 그 명언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 그렇게까지 레전드가 될 수 있었나? 4번은 아니에요. 근데요, 이게 이제 왜 가져왔냐? 이 테니스만 지금 그 이 스포츠에만 적용될 수 있는 명언입니까? 투자는 다를까요? 테니스의 정말 탑 3예요. 이분과 저기 뭐 페더러, 로저 페더러가 있고 조코비치 요 세 분인데 라파엘 나달의 역대 전적을 제가 보니까 1080승 228패요. 쉽게 말하면 10번 이겼고 2번 졌습니다. 엄청난 승률입니다. 80%가 살짝 넘거든요. 228번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뭐 역대 최고의 농구 선수로 평가받는 마이클 조던 아시죠? 역대 필드골 그러니까 2점 슛 성공률이 50%가 안 됩니다. 49%예요. 3점 슛 성공률 32%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마이클 조던을 뭐 거의 뭐 그 농구의 신으로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개 넣으면 1개도 제대로 못 넣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개 넣어서 1개 정도 하고 1개는 튕겨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저는요 똑같이 지금 질문해 봅니다. 왜 로버트 기요사키는 수억 원 잃었잖아요. 그 영어 표현으로 pathetic 하다는 표현은 불쌍해서 처참해서 내 진짜 찌찌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본인 표현입니다. 본인 계좌가 pathetic 했대요. 불쌍했는데 수억 원 마이너스니까 그랬겠죠. 근데 지금은 지금 수십억 원 플러스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레전드들을 제가 한번 가만히 보니까요. 이제 괄호 열고 닫고 투자할 때 소위 이제 큰 뭐 자유를 이루신 분들 안 졌던 게 아니에요. 다 졌습니다. 다 날려봤고요. 실패했어요. 그게 이제 방송 책에서 잘 안 나올 뿐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모습만 보니까 그렇죠. 안 졌던 게 아니고요. 스스로에게 꿇지 않은 거예요. 포기를 안 한 겁니다. 졌는데 꺾이지 않은 거라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나달이 했던 그 표현 중에 2번이 유독 와닿았어요. 지지 않으면 승리를 누릴 수 없다. 이제 막 이제 그 컵 같은 거 우승컵 들어 올리면서 막 울지 않습니까? 뭐 올림픽 선수들 막 금메달 딸 때 막 눕고 막 그냥 쓰러지고 오열하지 않습니까? 보지 않으면 승리에 무슨 감격이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지 않았다면
저는 그러면 뭐 한 번도 안 져보고 지금 뭐 전혀 아니죠. 좀 많이 져봤기 때문에 제가 안 져봤으면 지금의 크립토 TV,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없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저는 이 위기라고 하는 게요. 지금 어렵기 때문에 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코인 투자하기 쉽지가 않아요. 코인 투자만 쉬운 건 아니죠. 다 어렵습니다. 위기는요. 근데 극복을 해내면 이거 결국 추억 아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 또한 추억이 되는 것을 좋은 경험으로 삼고 마지막에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